자,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더 말할 건덕지가 없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여기 같은 경우 케이스들 보게 되면요, 여기도 또 리버설이죠.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이게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에러가 나서 그런 건데, 지금 조금 지금 에러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 버렸는데요. 여기 똑같은 케이스죠. 앞에서 일단의 하락이 진행되고요. 추세 저점 들어와서 직전 고점 수준. 자, 여기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직전에 고점 그걸 넘어 들어간 다음에 지지됐던 그 자리, 자 80만 원 선이죠. 80만 원 선.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의 하락세가 스톱 돼가지고 세우고 앞뒤로 플러스 골이 달고요. 몸통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 도치에 가까운 형태, 이런 이렇게 아주 작은 형태로 들어가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커도 관계는 없습니다. 십자 음봉으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십자로 큼지막하게 그려도 됩니다. 의미는 똑같으니까요. 다만 십자로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가 그만큼 강력하게 충돌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조그만 형태의 이 의미, 리버설에서 의미는 쭉 하락세가 이어져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쫙 해서 급락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노치가 이렇게 끝하면 이렇게 형성된다. 팔럼 다 팔아가지고 이제 거래가 없어져 버린 상태죠. 이제 충돌 상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이제 팔럼 다 팔았고 여기서 이제 사는 놈이 없다 그러면 이 상태로 삐지삐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종목에 사는 놈이 없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 형성되는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되거나 혹은 이슈를 내놓을 수 있는 종목이거나 당대 강세 섹터 안에 들어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리버설이라고 아무 종목에나 리버설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방산 고가에서 하락 리버설 나온 종목들 방산 아닙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쪽에서 라인에서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표주들 이런 것들 이쪽에서 찾아보시면 그 중에 이런 종목들이 걸려 들어오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목에서 되도 않는 잡주 같은 거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안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종목에서 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에러 나온 거 요거는 제외시켜 버리고 난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리버설 반등이죠. 리버설 반등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얘는 지금 넥스트에서 에러 시세 난 거니까요. 이 에러 시세를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신고가죠. 신고가. 삼양식품이 신고가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음식료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음식료. 자, 화면 쭉 살펴보게 되면, 자, 농심도 5%의 상승이고요. 대상 4%, 빙그레 3.6%, 이 오리온 2.9, 동서 그다음에 롯데 웰푸드, 옛날 롯데 제과죠. 롯데 제과. 그리고 저 밑에 오뚜기도 있고요. 현대 그린푸드라서 이거 뭡니까? 단체 급식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까지 싸그리 음식료 전체가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음식료 전체에 다 오르는 이렇게 핵심 기업인 삼양식품, 얘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눌러 들어올 때, 눌러 들어오면 사서 그냥 홀딩 당분간 그냥 그대로 계속해요. 눌러 들어오면 사서 바이 앤 홀드 끝. 없습니다.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를 본다 그러면 이거 뭐가 이슈가 되냐라고 하면, 자, 저기 보시죠. 참 빠르기도 하다. 자,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새끼들도 참 웃기는 새끼들이야. 삼양식품을 이제 넣는다고? 이제? NC소프트 빠져나가는 거 당연한 거죠. NC소프트를 이제 빼? 개고기 식당 계속해서 밑으로. NC소프트가 도대체 언제부터 내려간 종목입니까? 저걸 이제 빼고요. 삼양식품을 이제 넣는다는 겁니다. 야, 이건 생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넣는데 삼양식품을 참 빨리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 지금 이건 뭘로 보시면 되냐 하면, 뭘로 보시면 그러면, 자, 애초에 이제 관세 이 폭풍이 몰아닥쳤을 때 이제 가장 주목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 뭘로 설명드렸습니까? 자,
소비주 라인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소비주 라인에서 관세하고 무관한 쪽.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수출이 됩니다만 불닭볶음면이 미국에다만 팔아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죠. 전 세계로 수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료 업주 중에서 미국 쪽의 수출에 이거 아니면 타격을 크게 받을 만한 업종 뭐 있습니까? 농심도 미국에 수출하긴 해요. 그래서 농심 신라면 몇 개국에 수출한다고요? 전 세계 100. 여기도 그랬습니다만 농심이 라면을 전 세계 110개, 130개? 뭐 그렇습니다. 100개가 넘어요. 수출하는 국가가.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도 이게 바이오가 예전에 변화된 것처럼 지금의 음식료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방어주와 성장주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장주라는 측면이 가장 강한 종목이 이게 삼양식품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양식품하고 같이 항상 묶어드린 종목이 있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삼양식품을 추천을 드리고 뭘 추천을 드렸었죠? S&D. 그래서 삼양식품에 비해서 삼양식품하고 똑같은 기조. 불닭볶음면을 겁나게 잘 팔고 많이 팔려가지고 삼양식품이 이제 황제주 자리를 진입한다. 그 불닭볶음면에 소스 만드는 회사가 못 간다는 거 그것도 완전 에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삼양식품을 기준으로 해서 삼양식품이 저가 잡고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 S&D를 노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음식료 같은 경우에 자 S&D 그래서 S&D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금 더블에서 이제 따답을 들어가고 있네요. S&D 이 바닥에서 이게 나올 때 추천 그다음에 올라올 때 추천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이게 다시 또 치고 나서 삼양식품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조 똑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리고 삼양식품이 돌아 나오는데 S&D가 앞에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삼양식품 올라가는데 이게 못 올라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S&D가 이렇게 올라들어서도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낮아요. 이전에 반영을 안 하고 자빠져가지고 놀던 구간이 너무 길어서 출발도 굉장히 느렸고 시장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출발도 굉장히 늦죠. 그 중간에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자빠진 크기도 크고 그것도 또 옆으로 내리쳐 놓은 기간도 훨씬 더 길고 이래서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싸다라고 하는 측면들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요거 기준으로 하셔서 S&D 쪽을 계속해서 단기든 스윙이건 이렇게 상태로 노리는 게 더 낫고요. 자, 음식료의 경우에는 이게 음식료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 드렸겠지만 음식료는 만년 선호주가 있습니다. 저 게임즈에서 NC소프트 저 개고기 식당 돼가지고 신작가 내려가고 저런 데도 불구하고 이 탑픽 같은 개소리들 빡빡이 듣지 않습니까? 섹터별로 아주 선한 종목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저 소비주 쪽 라인에서는 지누스 침대 매트리스가 뭐 얼마나 잘 될 거라고 옛날엔 락앤락 밀폐용기에 락앤락 같은 종목들 겁나게 좋아했었고 락앤락은 상폐가 됐죠.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20년째 GS건설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이에요. 탑픽은 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음식료에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 드렸죠. 어떤 종목이요? 농심오리온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 선호하는 종목은. 근데 이 중에서 음식료 종목들이 지금 앞에 쭉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빼셔야 돼요. 빙그레 때때로 뭐 여름 테마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여름만 되면 올라 들어가는 전형적인 종목이고요. 작년에 이제 주주가치 하는 가지고 일부 올라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빙그레 풀무원 이런 애들 항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오뚜기 동서도 안 되고요.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의 경우 왕년에 대표주였었죠. 근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어울리는 종목은 아니야. 그래서 주가가 올라 들어갈 때 좀 속도 있게 좀 올라 들어가고 이런 쪽을 노리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그렇죠? 반등기에서 좀 속도 있게 아무리 음식료라도 좀 속도 있게 올라 들어가야지. 그 속도 있게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 음식료엔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삼양식품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음식료 쪽에서 속도 나는 종목들 개인들 들어가는 쪽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여기 대상 같은 종목이 있죠. 이게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빠르게 쳐박히고 화면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도 앞서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에 음식료 사이클 올라 들어갈 때 무지막지하게 치고 들어갔다가 최근 실적 발표 나기 전까지 개박살 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니까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음식료 쪽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농심은 쟤네 기관한테 줘버리고요. 그냥 라면은 삼양식품만 하세요. 월등하게 좋은 삼양식품이 있고 삼양식품보다 더 빠르게 주가 빠르게 반영하는 S&D 같은 좋은 종목이 있는데 뭐하러 뭐 농심 여기에 노뚜기 이런 데까지 들어가냐 이거지. 압도적으로 좋은 1등주가 있고 그 1등주 덩달아서 따라갈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가 올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대상은 같은 종목을 노리는 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기관 종목이에요.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요. 제일제당은 아주 오랫동안 음식료의 섹터 대표주였었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나 하는 거고요. 개인들은 어쩌다 간혹 어쩌다 한번 음식료질이 완전 미쳐 불타오를 때 파이어 하고 올라오는 시기가 있죠. 10년 전 같은 때 음식료 화장품주들이 오뚜기가 황제주에 올라 들어가고 동서가 완전히 미쳐 날뛰고 하던 10년 전 슈퍼사이클 2014-15의 슈퍼사이클 때 이런 구간들 제외하고 나면 저기 보이시죠? 이 슈퍼사이클 이런 거 빼고 나면요 이런 애들 이건 기관 애들한테 주세요. 개인 투자자들 뭐 종목이 없습니까? 기관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 이제 방어주 겸 그래도 방어주면서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올라갈 만한 걸 노린다라고 하면 농심 오리온보다 대상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고 요게 이제 차선의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냥 계속해서 이거 뭐 이쪽은 케이스는 뻔해요. 그냥 다 그냥 삼양식품이 이 섹터 전체의 방향을 삼양식품이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지금 삼양식품이 저가 잡고 돌아 나오자 다 같이 저가 잡고 돌아 나오는 형태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 그럼 삼양식품은 되지 뭐하러 쓸데없이 재료 내려갑니까? 다 삼양식품이 올라오면서 같이 다 따로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얘들이 뒤에 들어와 가지고 삼양식품보다 훨씬 주가가 많이 오른다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S&D 같은 종목들 발끝 하나 따로 들어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주가 눌려 떨어지는 거 올라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다 이 상반기 이렇게 시세가 나온 것도 전부 다 삼양식품이 미쳐 날뛰면서 다 같이 따라 들어왔던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내려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삼양식품 S&D 딱 두 개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삼양식품을 기준으로 해서 삼양식품이 치고 나오면 S&D를 노린다. 그렇죠? 눌리는 구간에서 받아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안전빵 삼양식품은 내릴 리가 없으니까 삼양식품부터 받아서 홀딩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삼양식품 그 다음에 방향 돌리고 난 다음에 좀 갈려나 보다 라고 해서 위쪽으로 공격하는 경우라 그러면 S&D 딱 이렇게 정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당분간 계속해서 똑같은 코스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은 뭐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이슈가 되는 섹터 자체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해외 증시 쪽에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고 이제 반도체 쪽 빅2 삼성전자 인해서 딱같이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반사 이익 쪽으로 뒤쪽으로 지금 내수 소비가 좀 강하고 그 외에 특별하게 지금 한동안 이슈 정책주들이 이슈 싹쓸이하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죠. 오늘 같은 건 소강 상태. 그래도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있고 지금 그런 거 저희가 다 찾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시장이 약세인 때도 정책 테마주로 시장이 강세 돌아 들어가는 대로 이제 공매도 장세 순서 이렇게 돌아 들어갑니다라고 좀 이따 이제 화장품주도 나올 겁니다만 화장품 딱 설명해 드린 대로 가잖아요. 방사는요. 하나시스템, 넥스원 설명 딱 드린 대로 갔지 않습니까? 다 설명 드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겁나게 쉬워. 이런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 공매도 장세 못 겪어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대선 테마 경험 못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우리는 이걸 지금 몇 번째 보는 건지 보는 음식료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저 대화랑 장세 이런 거 다 겪어봤다는 얘기죠. 화장품 대화랑. 그래서 판때기 돌아가는 걸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